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필입니다. 여러분은 음주운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술을 드시고 또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음주운전 한 번쯤은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해보셨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괜히 이 영상이 음주운전을 조장한다는 소리를 들까봐 이걸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경찰 쫄지 말자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이 영상에 대해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은 내용들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경찰 만나는 게 좀 겁이 나긴 하죠. 음주운전은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완전 쫄딱 망하는 겁니다. 미국의 음주운전 단속법이 아주 셉니다. 제가 미국에 오던 이제 한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한국은 음주운전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백으로 풀려나가고 뭐로 풀려나가고 음주운전 단속하는 거 이거에 대한 벌금도 그렇게 세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음주운전이 좀 개차반이었죠. 미국은 그나마 음주운전이 되게 셌기 때문에 한국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반대입니다. 한국엔 요즘에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보기 힘들어요. 얼마 전에 뭐 영화배우 박종훈 씨가 또 걸렸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음주운전이 한국에서는 이제 안 해도 될 만큼 인프라가 그만큼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프라는 건 뭐냐? 한국의 대리운전이 너무 발달됐어요. 근데 미국은 이게 사실상 몇 년 전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조차도 술 안 마시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음주운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음주운전에 잡히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음주운전에 안 걸리는 방법 첫 번째 술을 안 마신다. 두 번째 술을 안 마신다. 자, 세 번째 그래도 할 수 없이 술을 마셨을 때 그때 이 영상을 보시라고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 내용에 많은 부분은 제가 제 친구들의 경험담 얘기 그리고 또 친구 변호사들의 얘기 또 언오피셜한 얘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오피셜입니다. 언오피셜한 얘기들을 갖다가 오늘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우선 미국이 이 음주운전 단속이 되게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2번 걸리면 기둥불이 뽑혀요. 그리고 3번 걸리면 진짜 심한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치면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은 시민권 신청을 못 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1살 때 미국에 왔던 친구가 있는데 음주운전에 걸려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영주권자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영주권 시민권도 구분 못했어요. 영주권 시민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1살 때부터 미국에 살았으니까 본인은 당연히 시민권자로 생각하다가 쫓겨나서 한국을 갔습니다. 한국 갔고 나이가 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군대를 끌려갔어요. 근데 군대 끌려갔는데 한국말도 못하고 어리버리하니까 뭐가 됐어요? 군대에서 이제 고문관이 됐습니다. 결국은 군대 들어간 지 몇 달 만에 군대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미국에 못 들어오죠. 근데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합니까? 이태원에서 클럽 앞에서 삐끼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인생 하나 망치는 게 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진짜 극단적으로 사람을 사망까지 간다 그러면 평생 그 죄책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음주운전이 미국에서 왜 항상 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게 뭐냐면 지금은 우버라는 것도 발달되고 리프트라는 것도 발달되고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LA 같은 경우에는 동시 픽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리운전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동시 픽업이라고 하죠. 근데 이 동시 픽업이라는 게 뭐가 개념이 다르냐면 한국에서는 대리운전이라는 게 어떤 운전자가 와서 제 차를 운전하고 집에 데려준 다음에 그 근처에서 또 일을 잡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니까 그게 가능하죠. 혹은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고 또 다른 장소로 가서 또 운전을 해주고 갑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게 안 되죠.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발달이 많이 됐지만 LA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미국에서 2번째로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발달이 안 돼 있어갖고 대중교통으로 집을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택시비 살벌하게 비싼 데가 또 미국이죠. 우버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택시 타는 건 부자들이나 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를 픽업을 미국에서는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차가 한 대가 쫓아와서 한 명이 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집에다 데려다 주고 다른 사람이 쫓아온 다음에 그 운전자를 데리고 가는 게 미국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 픽업이라는 게 사실상은 불법 택시긴 하죠. 예, 정식적으로 허가를 안 받은 택시긴 하지만 이 코리아타운 내에서는 한국 분들이 술을 좋아하시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존재이긴 합니다. 이 동시 픽업도 옛날에는 가격이 꽤 비쌌어요. 예, 그 두 명이 움직이게 되니까 당연히 한국보다 비싼 거는 당연하고 가격이 꽤 비쌌는데 요즘에는 이 우버가 나오고 리프트가 나오면서 동시 픽업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LA에서 라케하다 라크라 센터까지는 35불이에요. 예, 35불인데 뭐 티까지 들여봤자 한 50불 정도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200불씩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200불 주고 택시 타고 갈 바에 그냥 호텔방에서 자자. 뭐 그때 당시에 호텔방 뭐 100불도 안 할 당시니까 요즘에는 호텔 값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호텔까지라도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다가 DUI를 걸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것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로 가신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이 부담스러우니까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운전하는 거는 제일 문제인데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에서 주무시다가 또 DUI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차에서 잠만 자는데 DUI가 걸려? 음주운전이 걸려? 라고 물어보신 분들인데 예, 걸립니다. 예, 어떤 경우에 걸리냐?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운전을 안 해도 걸립니다. 예,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 있어도 차의 시동이 꺼져 있으면 걸립니다. 예. 이거는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걸립니다. 주차하고 있어도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술을 마시면 차 안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차 세워놓고 옆에 쭈그리가 앉아 있어도 DUI가 걸립니다. 그게 걸릴 수 있어? 예, 걸립니다. 예.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100%는 아닙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있고 그 주마다 다 법규가 다르고 경찰들의 행동이 다르고 또 카운티마다 경찰들의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그냥 옆에 쭈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어도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차에서 자는 거 별로 좋지 않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차에서 굳이 꼭 자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없는 주차장 같은 데 세워놓고 시동을 끄고 뒷좌석에 누워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키를 아예 빼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걸립니다. 키는 아예 앞자리에 넣든가 글러박스에 넣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만에 하나 경찰이 오더라도 정상 참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차에서 자는 게 왜 위험하냐? 강도나 이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추우면 또 몸이 감기에 걸리거나 심한 경우에 동사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름 같은 게 더울 때는 또 창문 안 열어놓고 자다가 질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차에서 자는 게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택시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에 와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LA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택시라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우버하고 리프트가 생기기 전에는 미국 택시라도 있었지만 미국 시골 같은 경우는 밤에 택시 회사가 문 안 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엄청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시골 영화에서도 보신 적이 있어요. 미국 시골 같은 데 보면 픽업 트럭 타면서 이 끝없는 황야에 혼자 운전하면서 아이스박스에서 맥주 꺼내서 마시면서 운전하는 뭐 이런 영상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영상입니다. 웃기죠? 예,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그런 데는 경찰이 잡아도 그냥 보내줘요. 왜 보내주냐? 동네 사람들 주민이거든. 누구 김씨네 아들, 이씨네 아들처럼 존슨네 아들, 그 다음에 토마스네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그냥 그걸 이해해요. 그 다음에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게 그냥 허허벌판에 차 혼자 다니고 있으니까 아유, 괜찮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미국 시골은 음주운전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이 미국 시골 가서 잡혔어요. 번호판이 타주고 동양인이고 그다음에 이 동네 안 사는 사람 뻔히 알아요. 놔둘까요? 예, 바로 잡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든 그 동네 사람들이 음주운전한다고 저도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은 최근 몇 년 들어서 우버하고 리프트가 엄청나게 가격이 싸졌어요. 예, 그리고 LA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기만 발레 파킹이죠. 그나마 코리아타운 발레 파킹 3불짜리는 싼 겁니다. 예, 코리아타운이 발레 파킹이 싼 편이에요. 보편적으로 발레 파킹 가면 얼마 하죠? 보통 한 8불, 7불, 10불 달라는 얘기죠, 뒤까지. 예, 조금 고급 레스토랑 가면 발레 파킹이 얼마죠? 예, 15불, 17불, 20불 달라는 소리입니다. 예, 조금만 비벌리힐스나 라시아나까 쪽 가시면 발레 파킹 가격이 20불입니다. 자, 그 돈 내고 갈 바에 우버 타고 가는 게 싸다. 요즘에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DUI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버 타시는 거, 리프트 타시는 거 엄청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LA 있을 때는 요즘에 전동 킥보드 있죠? 빌리는 거. 전 낮에 재미로 그걸 타고 합니다. 2, 3분이면 가요. 예, 타운네 술집은. 그리고 올 때는 우버를 타고 옵니다. 예, 이렇게 하면 DUI 걸릴 거 없죠. 그리고 만에 하나 갑자기 차를 끌고 일을 보다가 누구를 만나서 저녁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된다. 그러면 동시 픽업을 부릅니다. 저는 매번 부르는 택시 회사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하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만 걸면 제 전화번호를 보고 제가 누군지 알고 제 집 주소까지 아니까 막말로 제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이 마셨어도 제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하면 그냥 저를 데리고 차에 싣고 집에까지 가서 침대까지 재워주는 이런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돈이 아까울 필요는 없어요. 저는 라케한다 쪽 살 때 매번 동시 픽업비를 무조건 한 80불씩 들었어요. 80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동시 픽업비가 50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가격이 60불인가 50불 정도로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사용했으니까. 근데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일하세요. 저보다 형님뻘인 분들이. 그러니까 식사라도 하시라고 한 20불씩 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80불씩 드렸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동시 픽업 광고지 전단지를 돌리는데 35불이 찍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타는 택시에다도 물어봤죠. 다른 데는 35불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아직도 비싸게 받아요? 그랬더니 저희도 35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35불이면 35불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랬더니 안 물어보셨잖아요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근데 언제부터 35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요. 근데 저는 계속 50불 혹은 60불인 줄 알고 계속 80불씩 드렸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그 택시 회사에서는 제가 전화 오면 아주 VVIP 고객이었을 거예요. 예, 팁을 갖다가 한 45불을 줬으니 35불 택시비에 45불 팁을 줬으니 아주 VVIP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집에까지 이제 잘 데려다 줬었는데 이 라스베가스가 오니까 라스베가스에 동시 픽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많이 경기가 죽었으니까 없고 또 컨벤션 같은 거 생기면 또 동시 픽업이 뭐 불법이긴 하지만 생긴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라스베가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24시간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라스베가스는. 그러니까 여행 오시는 분들 내가 술 안 마셔도 조심해야 되는 게 라스베가스입니다. 밤에는 안 돌아다니시는 게 좋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하고 음주운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절대 이거를 악용하지 마세요. 이걸 믿고 술 마시고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최후의 방법이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장담을 못해요. 그리고 미국 내 50개 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도 다르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고 만에 하나 진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에 잡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떠한 경우든 간에 경찰이랑은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쫄지 말자 미국 경찰편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피서라는 말 코칭 꼬박꼬박 써주시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다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수칙 다 지켜주고 손 딱 올리고 불 다 켜고 협조적으로 나와주세요. 예, 그리고 경찰한테 잡히면 쫄지 말자 미국 경찰의 얘기 나왔던 것처럼 술을 마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식으로 이만큼만 마셨어요. 이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거짓말 나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절대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만큼 저녁 먹을 때 와인 반잔 먹었어요. 소주 반잔 먹었어요. 예, 이 얘기하는 순간 당신은 음주 운전자로 경찰한테 각인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구속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일 뿐이지 거기서부터 본인은 음주 운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술은 마셨다는 얘기를 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뭐냐면 이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구속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음주운전이 심각한 이유는 보험료 올라가고 벌금 올라가고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음주운전은 형사범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잡히면 공무원 일을 못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인 교민 사회에 가짜 변호사들이 많아요. 이건 좀 사이드 얘기인데 그거 놀라셨죠? 예, 가짜 변호사들이 많아요.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데 변호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타주에서 변호사 하다가 LA로 왔다 혹은 LA에서 변호사 하다가 뭐 뉴욕으로 왔다 그런 분들은 가짜 변호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변호사, 로여란 말은 법적으로 법대 대학생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거는 변호사를 사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법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로여라는 말을 명함에다 적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어터니라는 거는 변호사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이 변호사 이 명함 구석에 바 넘버라고 변호사 라이센스 넘버를 적어 놓습니다. 그 라이센스 넘버가 없는 변호사들은 찜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 바코드 넘버는 다 CD에 있는데 가서 확인해 보면 이름과 바 넘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를 지금도 찾아보시면 익스파이어 돼 있는 사람들 혹은 뭐 터미네이트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인타운에서 변호사 일을 해요. 그분들은 법정 가서 변호사라는 얘기 못하죠. 그분들은 보편적으로 뭘 하십니까? 예, 이민법 변호사 혹은 교통사고 전문법 변호사. 교통사고 코트 가기 전에 그냥 합의 보는 게 거의 99%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만 해서 먹고 사는 가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변호사들도 이런 DUI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변호사 정도면 DUI에 사실 안 잡히긴 해요. 예, 안 걸리긴 하는데 진짜 극단적인 경우 변호사가 술 마시고 사고 내갖고 사람 다치겠다. 그러면 뭐 변호사 자격 뭐 박탈 당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건 형사범이기 때문에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음주운전이 되는 거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으면 이 걸린다 하더라도 reckless driving 그래서 난폭 운전으로 뽑혀서 그냥 단순 운전 티켓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reckless driving도 형사범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다 법규가 다릅니다. 뭐 경찰이랑 뭐 경주를 해갖고 경찰이랑 뭐 추격전을 벌여서 막 길에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다. 그러면 reckless driving이지만 당연히 형사범이죠. 보편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 DUI에서 reckless로 내리는 게 목표입니다. 혹은 그 혈중 알코올 농도 그 밑으로 내려서 그 수치를 갖다가 아예 낮춰서 안 걸리는 게 목적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예. 최대한도 늦게 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술 마시고 몇 시간 지나면 술이 깨져. 예,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LA 같은 경우에 나는 영어를 못한다. 한국어 하는 통역을 불러달라. 이 방법이 옛날엔 잘 먹혔습니다. 옛날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 바빠 죽겠는데 한국 경찰들도 많이 없던 시절에 한국말 하고 있는 통역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만 서너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한국말 난 네가 하는 말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테스트 해봐. 노 잉글리시. 노 잉글리시. 노 잉글리시는 죄가 아니에요. 노 잉글리시라는 이유로 수갑을 찰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찰들한테는 괘씸죄가 적용이 됩니다. 경찰들이 거기서부터 아주 안 좋게 보기 시작해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걸리겠다 생각이 들면 통역을 불러달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LA 같은 경우는 별로 먹혀들어가지 않는 게 요즘에는 셀러폰 다 발달됐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전화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통역시켜줍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먹혀들어간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골이나 한인분들이 별로 없는 동네에서는 먹혀 들어갈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최대한도 시간을 끄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음주 테스트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인지 테스트를 합니다. 코를 만져보고 이렇게 길게 서게 하고 프레쉬로 눈동자 따라가게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숫자를 거꾸로 세보라고 하고 이런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술에 취했다 싶으면 그때 이 보는 테스트를 하는데 이 보는 테스트가 있고 소변으로 테스트한 게 있고 피를 뽑아서 테스트한 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는 테스트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권리입니다. 근데 부는 테스트를 거부하면 또 이것도 괘씸죄 경찰들이 안 좋게 보죠. 이게 어떻게 피하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DUI라는 말 미국에선 DUI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일부 주에선 DWI라고 합니다. 이 DUI의 D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렁크 술 먹은 그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Driving under the influence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술이나 약물이나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운전하는 것을 다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DUI는 정확히 말해서 한국식으로 말해서 음주 운전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에 의한 운전을 DUI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연히 뭐 마약 같은 걸 하고 운전을 하면 이것도 당연히 DUI에 걸리죠. 그 다음에 나이킬이라는 약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옛날에 뭐 지미신 같은 약, 감기약인데 이 나이킬에는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약을 먹고 운전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잡혀도 DUI에 걸립니다. 물론 감기약을 먹고 잡혔다 그러면 정상 참작이라는 거 하지만 이것도 DU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감기 기운이 있다고 나이킬 먹고 운전하시면 이것도 DUI 걸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 감기약을 먹고 이 운전을 하다가 잡혔는데 이걸 불잖아요. 그러면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찍혀서 그 자리에서 수갑차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입에 가글 하는 거 있죠. 예, 가글에도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저녁 먹고 개운한 마음에 가글을 하고 운전하고 하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이걸 불면 알코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아주 점잖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감기약을 먹었는데 혹은 내가 지금 가글을 했는데 이거를 불면 알코올이 나올 수 있다는 내 친구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원하지 않고 그냥 가서 혈액 검사를 받고 싶다. 혹은 소변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지. 다짜고짜 나 싫어. 그러면 경찰들도 그냥 수갑 채워서 끌고 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또 그만큼 많이 흐르겠죠. 경찰서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자, 그다음에 소변 검사를 하는 거는 내가 소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어거지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주사 맞는 거 진짜 겁내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혈액 검사로 응하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우선 거기까지 서너 시간 이상 걸리겠죠. 서너 시간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진짜 DUI로 걸릴 게 레크레스 드라이빙으로 걸릴 만큼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더 밑으로 내려서 그냥 풀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그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그날 이제 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겠죠. 자, 구치소에 들어가면 이 보석금이라는 게 책정되는 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석금을 내고 겁나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LA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면 풀려나요. 그러니까 LA는 그냥 변호사들 그래요. 뭐하러 돈 쓰시고 그거 나옵니까? 내일 아침이면 풀려줘요. 예, 어차피 사람 많아서 풀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다른 데 같은 데는 돈을 안 내고 있으면 재판받을 때까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구치소에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금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혈액으로 이 검사를 받으면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가 뭐 두 번째 걸렸다 혹은 세 번째 걸렸다 난리날 판국이다 그런 경우에 변호사가 어떤 꼼수를 쓰냐. 야, 이거는 진짜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거 얘기하면 진짜 요거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변호사 안 밝히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완전히 언오피셜한 변호사들의 꼼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혈액 검사를 하면 물론 여기도 지역마다 편차가 큽니다. LA 같은 경우에 이 혈액을 연구실로 보내서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갖다 검사를 하겠죠. 예, 그리고 그 혈액을 냉동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근데 LA 같은 경우는 워낙 DUI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혈액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냉장고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해버리는데 이 변호사가 끼면 혈액 검사를 했다고 그러면 제일 많이 변호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재판 날짜를 미루는 겁니다. 최대한도 미루는 거죠.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까지 최대한도 미룬 다음에 나중에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미룰 때도 당연히 기분 안 나쁘게 자, 요령껏 미루겠죠. 예, 우리 이 클라이언트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겠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1년이고 있다가 코र्트에 간 다음에 Your Honor,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당일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혈액 검사에서 알코올이 제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유로도 이 알코올이 나왔을 수도 있고 혹은 검사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혈액 검사를 요청합니다라고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코트에서 명령장이 나오겠죠. 레베토리에 가서 그 혈액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1년 지나면 LA 같은 경우는 다 폐기 처분하고 없다는 것이죠. 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아예 무죄가 돼버린 겁니다. 예, 이게 변호사, 현직 변호사가 있겠던 이 꼼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들을 끼면 좀 형량이 낮춰지고 DUI 걸릴 게 레클래스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미리 판사들 비위 맞추는 게 많죠. 그거는 또 그들의 또 일하는 방법이니까 대충만 알려드리면 이제 뭐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뭐 학교 같은 거 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알코올 제할 운동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을 갖다가 부탁을 해서 얘기하면 이 판사가 또 변호사의 또 얼굴을 봐서 아슬아슬한 경계면 DUI 걸릴 걸 갖다가 레클래스로 빼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DUI 걸리면 극단적인 순간에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 캠피디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예, 운전도 35년을 했는데 아직까지 DUI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예. 딱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예, 얼마큼. 예. 근데 제가 안 걸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운전을 갖다가 남한테 부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리프트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버 리프트 대도시 사신 분들은 어디 가는 간에 미국 가면 다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미국의 소도시 가잖아요. 그러면 우버 리프트가 없어요. 예. 전화기 한번 켜보시고 찾아보시면 아예 없습니다. 택시 회사 밤에 젊은 아예 전화 안 받는 경우 많아요. 그냥 집에 가서 일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시골에 가갖고 동네 술집에서 술 한잔 먹고 호텔에 오는 거 이거 DUI 어떻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시적으로 또 술을 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되게 논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할 수 없이 어쨌든 간에 뭐 진짜 불가피하게 DUI 걸렸을 때 그냥 현직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요령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경찰한테 잡혔을 경우에 무슨 일이 있냐면 LA 같은 경우에 구치소에 들어가면 에어컨을 엄청나게 세게 틀어준다고 합니다. 예, 제 친구가 2번이나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잡혀갖고 이 친구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엄청 춥게 요거를 에어컨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거죠. 왜냐하면 술김이 올라오면 거기서 싸움 박질하고 난리니까 에어컨을 그냥 냉동창고 수준으로 올려주는데 그 친구 맨날 그 얘기예요. 그거 끔찍해서라도 술 못 마시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춥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술을 마셨어요. 조금 마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경찰한테 곱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친구 변호사가 뛰쳐갔어요. 갔더니 음주운전 그 수치만큼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경찰이 괘씸죄로 그냥 구치소에 쳐놔갖고 이틀 동안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변호사가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너 나갈 수 있는데 잡아놓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보니까 사실 그 수치 0.08도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런데도 경찰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구치소에 잡아 쳐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경찰을 존중하고 경찰 말을 잘 따라줘야 된다. 두 번째 술을 마셨는데 조금 마시든 한 방울 마시든 뭐라든 간에 술 마셨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네, 세 번째 이 부는 테스트를 할 때 본인이 가글을 했거나 혹은 감기약을 먹었는데 친구의 조언에 따르면 이걸 하면 알코올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확실한 혈액 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혈액 테스트를 받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걸릴 경우에 변호사랑 대동해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좀 더 낮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아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끌려갔던 친구는 사실 이 변호사 친구의 얘기를 듣고 일부러 안 불고 가서 끌려가서 검사하겠다고 갔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정도는 그 친구가 안 걸릴 수도 있고 진짜 그 친구는 술을 그냥 그 자리니까 짠만 하고 입에만 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본인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너무 겁을 먹어서 그냥 그렇게 해갖고 어처구니 없이 이틀 동안 또 구치소에 잡혔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음주 운전이 만들 수 있는 파급 효과예요. 예, 그 효과로 인해서 남이 죽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술을 마실 때 남이 나라 가서 술 마시면 진짜 편해요. 예, 뭐 미국이 대중교통이 안 좋고 뉴욕도 괜찮아요. 예, 뉴욕도 지하철 뭐 다 돌아다니니까 새벽까지 다 돌아다니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면 돼요. 예, 저는 술 마시고 다닐 때 남의 동네 술 마시고 다닐 때 팁이라고 하면 그냥 그날 저녁 쓸 돈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여권도 그냥 복사본 넣고 다니고 그리고 다닙니다. 그냥 만에 하나 강도 잡히면 그냥 다 줘버리고 끝날라고. 그냥 그렇게 다니면 속 편해요. 그래서 한국 같은 데 가면 렌트카를 하고 왔어도 진짜 편해요. 대리 부르면 그냥 다 와요. 예. 어디든 간에 한국은 뭐 제주도 시골 깡촌 어디 저 두면서 한 골 가도 대리운전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진짜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나라예요. 이렇게 좋은데, 예, 2만 원, 3만 원 아끼다가 자기 인생 엉망진창 만든다.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나라고. 미국은 제가 뭐 술 마시고 운전하는 분들 편들었자는 얘기는 아닌데 술 마시고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미국은 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LA 같은 경우는 안 그렇잖아요. 사실 LA 같은 경우는 한인 대리운전 다 부르시면 뭐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LA 같은 대도시 교민들 많은 데는 이 동시 픽업 부르시고 그다음에 우버나 리프트로 갔다 오시는 게 좋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누구 집에 갔는데 외곽 지역 집에 갔다든가 근데 저녁 때 와인 한 잔 마시고 와야 되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잡혔다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는 게 그냥 이걸 해결책이라고 알려드려야 되나 좀 마음이 좀 편치 않지만 그래도 저 혼자 알 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까지 이 친구가 알려준 방법을 써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써 먹어볼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본인이 컨트롤할 만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참 남이 차 음주운전 피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텐데 흔히들 음주운전하면 차가 이렇게 갈지자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차는 음주운전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음주운전은 슥 하면서 차선 은근슬쩍 잡아먹다가 차선 잡아먹었네 획! 또 슥 가다가 획! 또 쓱 하다가 획 이렇게 가는 게 음주운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표가 납니다. 프리웨이나 이런 데서 보면 차가 슬금슬금 왼쪽 차선이나 오른쪽 차선 쭉 잡아먹다가 놀라서 획 돌고 이거는 음주운전 차선이기 때문에 이런 차는 아예 멀리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도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그렇게 운전합니다. 이렇게 운전하는 게 음주운전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주말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